결국에는 큰 흐름을 자신이 그거를 정말 경제에 흘러가는 흐름을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큰 흐름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은 주식은 사고 팔 일이 거의 없어요. 이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종목 그 밑바닥에서 그 자그만한 큰 산을 봐야 되는데 그 한 나무도 아니야. 나뭇잎에서 그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고 자라고 그거 하나에 흔들리고 말고 하니까 주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어. 오래 가져갈 수도 없고 이게 계속 안 보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주식은 큰 흐름에서 그걸 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복리 효과도 누리면서 서민이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부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최소 5년, 10년, 20년 장기 투자해야 돼요.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갖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아니면 주식으로 내가 좀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려면은 10년, 20년 들고 가야 한다고요. 왜요? 복리 효과가 그래야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되는데 도중에 매도를 하면 복리 효과는 사라집니다. 다시 제로로 돌아가요. 10년을 했어도 거기서 매도 버튼 누르는 순간 복리 늘어나던 게 눈덩이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100%, 10%, 30%그 먹은 게 자란 게 절대 아닙니다. 예? 10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그 벌어서 뭐 부자 됐어요? 부자 못 돼요. 주식으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맛봤고 이 자본주의의 열매를 맛보려면은 무조건 장기로 들어가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서기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을 정말 주가의 등락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깨우쳤던 경제 이론에 이거는 답이니까 이거는 내 주식을 계속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면 상승으로 이끌어줄 핵심이니까 이 원리만 갖고 가면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 흔들릴 일이 없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화폐는 쓰레기가 되고 화폐가 왜 쓰레기가 되죠? 수요와 공급 법칙.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원리예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욕구란 말이에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아시겠어요? 수요와 공급만 알면 여러분은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핵심을 가지고 가시라고. 공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화폐의 가치, 화폐를 계속 공급해줘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주식과 부동산이요. 여기에 반박하실 분 있어요? 실적 테마주니 그런 거 따라가면은 1분 1초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언제 내릴지 오를지 그거 맞출 수도 없으면서 차트 1분 1초 바라봐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정신 시간
그리고 뭐 일반인 그 월급으로 얼마나 그 뭐 벌겠다고.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제가 여러분께 귀가 꽂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를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정부가 어디서 언제 세금 걷어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개인이 언제 월급으로 돈 벌어서 집 사겠습니까? 차 사겠습니까? 차 살 수 있습니까? 일반 개인이? 다 빚이죠, 빚. 이 빚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주의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화폐라는 약속으로 인해서 그 종이 쪼가리에 국가가 신용을 해주고 대출 받아라 이거예요. 미래에 너의 노동력을 언제 투입해서 차 사고 집 사고 하냐 이거야. 대출 받으면 너가 지금 담보로 하는 뭐 너의 직업, 차, 뭐 갖고 있던 모든 걸로 돈 땡겨 줄게. 이게 신용사회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신용사회예요. 부채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예? 누가 대출을 안 끼고 집을 사며 뭐 그런 부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직장인들 보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할부, 예? 신용카드 땡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틀립니까? 제가 뭐 예외적인, 뭐 이례적인, 뭐 말도 안 되는 저만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리를 여러분께 꽂아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정부는 국채 발행을 하고, 예? 은행은 계속 그 똑같은 뭐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지급 준비율 뭐 평균적으로 10%를 남기면서 계속 그 돈은 부채로서 부채가 커지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신용이 커지고 커지는 게 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이 시스템 상황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내가 받는 이 화폐 종이 쪼가리를 주식 아니면은 부동산으로 사야겠다. 하지만 저는 이 휴전 국가에서 부동산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스타도시 이론, 도시 이론을 공부해 보면은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사야 되는데 일반인이 서울에 있는 집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제는 거의 못 사요, 여러분. 이제 지금 돈 벌어서 어떻게 20억, 30억짜리 삽니까? 하지만 이 서민들에게도 정말 기회가 있는 땅이 있죠. 미국의 주식을 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10억, 20억 살 수 없으나 이 자본주의 꽃이 뭐예요? 삼성전자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이닉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알고 이 주주들에게 삼성전자를 일일이 하나 단 6만 원, 7만 원에 살 수 있을 쪽에서 파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꽃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에서 접근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끝까지 들고 가시라고요. 여기서 제가 최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요. 개인은 그냥 ETF 사십시오, 여러분. ETF를 왜 사야 돼요? 개별 종목도 우량하게 보이는 개별 종목도 횡령하고 먹튀 해버리고 여러분이 주식을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건 터져버리면 바로 주식 정지돼버리고 망해버린단 말이야. 뭐 어디 땡땡 임플란트 그런 종목을 고른 거는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 사람들은 재무제표 보고 기업이 영원한 테마, 실적을 보고 골랐다는 건데 그렇게 고른 종목마저도 한 방에 그냥 주식 정지 돼버리는 게 이 주식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그런 개별주에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고르기가 쉽지 않아. 식품주 사고 있고 무슨 공격주 사고 있고 의류주 사고 있고 뭐 식품주 다 재무제표 우량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왜 오르지 않죠? 식품주는 그냥 그저 그래.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에서 재무제표 우량한 거에만 빠지면은 그런 걸 고르고 있어요.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식판에 와가지고 정말 실전 주식판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렇게 실전에서 계속 바라보면은 공격주, 식품주, 의류주 그런 걸 건들면 안 된다는 거를 보이지만은 책으로서 우량한 주식을 뭐 그냥 같이 저평가된 걸 골라야 된다 하면은 그런 것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안 됩니다. 실전에서. 상은 우상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어디 뭐 개판 5분 전인 제약 회사들 그런 주식들을 담았다가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펌핑을 해놓죠. 미래엔 엄청난 뭐 치료다가 될 것이다. 그런 거에 왜 돈을 맡기냐고요. 예? 내가 지금 가진 거 없고 다 빚졌지만 언젠가 성공할 것이야.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도 엄청 잘 팔리고 있고 정말 나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사람한테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러한 원리지만은 주식판에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은 신약 개발 기대감. 그래서 재무제표 까봤더니 개판이야. 돈도 못 벌어. 유상증자, 감자증자, 개판 5분 전입니다. 부채 언제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회사에 전 재산을 맡기고 예? 다시 주식 재개해 달라.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안 된다는 길을 아무리 내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말 관심을 좀 가지고 찾아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라도 어떻게 빨리 돈을 벌어볼까 그 길로 가고 있죠. 하지만 ETF 미국 주식 ETF에 넣으십시오. 최고의 우량주들만 모인 ETF. 이 외에도 ETF는 매도를 안 해도요, 여러분. ETF가 왜 서민이, 일반인이 계속 해야 되는 정말 사기적인 이유가 있어요. 복리는 매도하면 사라진다 그랬죠. ETF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 그 운용사들이 펀드를 그 ETF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종목도 어쩔 때는 교체해주고 비중도 조절을 해서 섞어줍니다. 근데 매도를 치지 않아도 돼요. 매도를 치지 않아도 그게 ETF가 추구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다 성장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데 매도를 안 쳐도 돼. 이게 정말 사기적인. 그리고 ETF를 그렇게 묶어놓으면 몸집이 무거우면 원래 주가 상승이 잘 안 돼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가총액이 겁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좀 들어올리려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 ETF도 그런 우량주들만 너무 묶어놨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하죠. 그러니까 2배, 예? 아니면 3배까지 적절하게 섞으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사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우량한 것들 묶어놓는데 단점이 뭐야? 주가 상승이 안 되지만 레버리지가 있어. 레버리지로 주가 상승까지 누릴 그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런 ETF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큰 흐름적인 경제의 큰 흐름적인 방향성을 내가 정말 몸으로 체득하지 못했으니까 뭐 전쟁 났다 이런 건 등락 속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뭐 경제 위기가 온 겁니까? 경제 위기 아니에요. 경제 위기 올 것 같으면요. 중앙은행이 여러분보다 똑똑합니다.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류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가를 떠받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화를 목표로 월급을 받으면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자빠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흐름들을 아시고 금리를 올리면은 당연히 언젠간 경제 위기가 올 압박이 커지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서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지. 금리 올려? 경제 위기. 이렇게 무슨 책에서 막 공식 바뀐 것처럼 그 부분만 해석을 하면은 다 와전되고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